결국 터질 것이 또 터져버렸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며 행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사상 초유의 구치소 검증까지 강행하며 검사 탄핵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의원을 포함해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 공작을 시도했지만 결국 터져버린 구치소장의 충격 발언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검찰, 그리고 구치소까지 사법체계가 완전히 썩어 골마 있음을 사실로 드러냈습니다. 저자들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김영철 차장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시호 씨가 수감됐던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장시호 씨의 구치소 출전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차장 검사의 위증교사 의혹이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다며 야당이 추진 중인 탄핵 추진을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출전 기록 등 자료가 부실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을 마친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장시호 씨의 수용생활기록부가 정리된 전산자료와 내부보고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 차장검사가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를 소환해서 출정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여야 의원들이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김 차장검사가 2016년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팀에 파견되어 근무할 당시 피의자였던 장시호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으로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출전 기록 관리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출전 기록만으로는 김 차장 검사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7년 12월 6일 장시호 씨의 법정 구속시간과 수감시간 사이에 약 1시간의 간격이 있다며 이 시간 동안 김 검사가 장시호 씨를 중앙지검에 불러 위로하고 위증을 교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한 구치소의 기록 관리가 어처구니 없다며 출정 기록으로 보여준 자료에는 검사 또는 법원에서 출정을 요청한 시간만 나와 있을 뿐 실제 언제 출정을 나가고 돌아왔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1심 선고가 난 장시호 씨를 수차례 특검과 중앙지검에 부른 이유를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이를 밝히지 못하면 장시호 씨에게 황제수감 특혜를 준 것으로밖에 볼 수 없고 명백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장시호 씨 출전 기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이 여러 차례 위원회의 요구를 거쳐 요청한 자료임을 강조하며 현장 검증까지 이어지게 한 법무부의 위법적인 행태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것은 자료 검증을 할 때 몇 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검증을 할 것이냐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자료 검증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것인가 하나.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출정 기록 이런 걸 보는데 모든 의원들이 일일이 다 가서 보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 보는 시간 또 효용성 그다음에 집중도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당 쪽에서 위원장하고 위원장 계시고 민주당에서 3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2명 이렇게 해서 6명 정도가 기록을 검토한다면 그래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숫자로 검토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어떤 자료를 어느 범위에서 볼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김영철 검사의 탄핵 소추안에서 지금 장시호 위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2017년 12월 6일 저녁에 장시호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서 밤새도록 지금 이재용의 진술과 관련된 질문지를 전달해서 외우게 했다. 그리고 이재용에게 불리한 그 질문 내용을 외우게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자체로 이미 위증교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적혀 있는 내용은 무엇을 위증했는지는 아예 없는 그 자체로 소위 구체적 탄핵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만일 우리가 이 자료를 본다면
그 탄핵 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권한입니다. 그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권한은 우리 지금 현장 검증해온 법사위에도 없습니다. 유상범 간사님 발언의 요지는 그것만 한정해서 보자 이제 이런 건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증교사를 했다면 위증교사를 갑자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사전 사후에 여러 가지 사전 작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51회에 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출정 기록을 다 보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방식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전산실에 가서 보든 프린트를 여기 해와서 보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프린트를 해서 여기서 보면 굳이 몇 명을 선발해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거는 프린트 인쇄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전산실에 가서 전산으로 컴퓨터를 쭉 그 커서를 올리면서 보는 것은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프린트 인쇄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인쇄물로 본다면 여기서 그냥 인쇄물 그냥 배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검증 방식은 공개적으로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하고 언론과는 지금 비공개를 하고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정 기록을 확인한 바 있죠? 네?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확인한 바 있죠? 네. 법무부에 그걸 보고했죠?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고했죠. 근데 국회에서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 제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법무부하고 상의를 했죠? 자료 제출과 관련된 부분은 일선 기관과 법무부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조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조율 결과 제출하지 마라 이런 오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상적으로 자료 요구가 오게 되면 본부로 자료를 송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제출했는데 법무부에서 그럼 제출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거죠? 통상적인 절차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18일 저녁 6시 36분 이계호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공식 선언하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85.4%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을 확정지으며 그의 두 번째 대관식을 화려하게 장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내내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며 현장을 찾은 1만 5천여 명의 대의원과 권리당원들로부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의 정견 연설 도중 대회장 전체가 들썩였으며 개표 결과 발표 전부터 이재명 대표를 연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고위원 후보들 또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강력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을 알리는 거대한 홍보부대가 되겠다고 말하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에 힘입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김두관 후보는 당원 주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원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이는 야유를 받았습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에서도 일부 당원들은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정봉주 후보가 무대에 올랐을 때는 야유와 환호가 엇갈렸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단상에서 진정한 싸움꾼은 늘 혼자 싸운다 고 말하자 일부 당원들은 사퇴하라, 내려가라 고 외쳤습니다. 최종 집계 발표에서 이현주 후보가 12.3% 득표로 정봉주 후보를 11.7%로 제치고 최고위원으로 당선되자 당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 당선 때와 비슷한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1위로 시작해 6위로 끝난 정봉주 후보는 굳은 표정으로 전당대회장을 떠났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정봉주 후보는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반대했던 분들도 민주진보 진영의 소중한 자산으로 그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벨라를 기약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우리가 봉다리를 터뜨렸다. 터진 봉다리는 쓰레기일 뿐 봉다리에 쓰레기 담아버리자며 정 후보를 비난했습니다.
정 후보와 가까운 사이였던 양문석 의원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당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경고였다. 이는 당원 주권과 대중정당의 시대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와 함께 낙검수 멤버였던 김용민 목사도 불과 이틀 전까지 정봉주는 2등이었다. 민주당은 그렇게 엄청난 당이다며 정 후보가 당원의 뜻을 어기고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로 재선되자마자 차원이 다른 움직임으로 국민과 대통령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각각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열린 입장을 보여온 한 대표에게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선 뒤 수락연설에서 지난 4월 총선 직후 영수회담을 국민께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셨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해 아쉬웠다며 윤 대통령에게 단독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 회복이며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의제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회담에서 언제든 다시 만나 국정에 대해 소통하고 의논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한 만큼 대통령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연임 도전을 위해 대표직에서 사퇴한 이후 여당 대표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에게도 시급한 현안들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 한동훈 대표님도 진상규명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발의 특검만이 최선이라 생각하지만 한 대표님도 제3자 특검 추천을 제안한 바 있으니 특검 도입을 전제로 실체 규명을 위한 더 좋은 안이 있는지 열린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한적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민주정치 발전 방안에 대해 의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 대표 쪽이 총선 당시 공약했던 지부당 부활 문제도 우선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민주당이 주장해온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도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유능한 민생정당을 강조하며 이제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전기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전력 송배전망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에 깔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들이 돌아오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나며 재생에너지 산업 토대를 강화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탈락자가 구제되는 보편적 복지 국가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보편적 기본사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내부를 향해서는 단일 대오를 강조하며 지금부터 우리 민주당은 더 강하고 더 튼튼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분리와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끝까지 촛불시사에서 제대로 된 소식, 바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저희를 지지해주시면 더 올바른 소리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친듯이 달려가는 윤석열을 탄핵차행에 보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